욕심인 거 아는데 조금만 더 기대도 되죠? 이 일대의 와이너리는 잘 모르겠고 부르고뉴의 와이너리는 4,000곳 정도 돼요. 피에로 와이너리요. 고마워요. 이제 차양막이랑 스프링클러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네요. 고생했어요. 홍차를 끓여올게요. 이곳이 알버트 씨 댁이죠. 알버트 씨를 좀 뵐 수 있을까요? 제가 알버트입니다. 저는 스웰론 경매사의 매니저입니다. 전해드릴 물품이 있어서 이렇게 직접 왔습니다. 피에로 와이너리의 1992년산 드라이 레드와인, 로마네 콩티의 1990년산 드라이 레드와인, 디캠 와이너리의 2006년산 노블 와인입니다. 안으로 가셔서 물품 확인 부탁드립니다. 괜찮으니 이곳에서 확인하시죠. 이곳에서 말입니까? 알버트는 중간 이름이에요. 아니요, 다 선물 받은 거예요. 술을 음미하는 걸 좋아해요. 와이너리와 와인 문화에 관심 있으세요? 게다가 그럼 부르고뉴에 도착하면 곧장 와이너리로 가죠. 친구가 거기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화해 둘게요. 비렐름, 어서 와. 오랜만이야, 라파엘로. 라파엘로는 제 오랜 친구예요. 이 와이너리는 제 친구의 가업이고
현재 모든 업무를 이 친구가 관리하고 있죠. 방은 집사가 다 준비해뒀으니 먼저 좀 쉴래? 아님 와이너리를 구경해도 되고. 피곤해요? 저도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더니 좀 걷고 싶네요. 같이 좀 걸을까요? 길은 잘 아니까 안내해줄 사람은 필요 없지? 당연하지. 온실은 어떻게 됐어? 네가 말한 물건은 준비해뒀으니 바로 가면 돼.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즐기세요. 하우스 포도를 재배하는 곳이에요. 이건 피에로 와이너리만의 특색이에요. 초대 주인의 취미였죠. 온실은 계절에 따라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요. 구역마다 재배하는 포도의 품종이 모두 다르죠. 손님이 어떤 계절에 와도 바로 포도를 확인하고 종류가 다른 와인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와이너리의 양조사는 이 포도를 이용해 실험을 하기도 해요. 전에 전화했을 때 피에르가 마침 몇 가지 하우스 포도를 수확할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가을이 아니더라도 포도를 직접 따서 와인을 만들 수 있어요. 만약 와인을 배우고 싶다면 저도 나름 괜찮은 소믈리에라고 생각해요. 고맙다는 말보단 정말 기뻐요라는 말을 더 듣고 싶네요. 영광입니다. 그럼 온실에 가볼까요? 이런 디자인은 주인의 취미이기도 하지만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해요. 포도나무가 병충해로 이상이 생기기 전에 유사한 증상을 장미에서 먼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미를 대량으로 심어서 감염을 미리 예방하는 거죠. 와인 업계에는 70%는 포도, 30%는 양조 기술이라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햇빛, 기온, 강수량, 토양, 그리고 포도나무의 나이도 포도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햇빛은 포도의 발육, 착색, 숙성 정도에 영향을 주고 기온은 포도의 당분에 영향을 주죠. 수확철에 비가 많이 내리면 포도의 맛이 싱거워져 와인도 맛이 없어져요. 맞아요. 포도의 뿌리가 깊을수록 더 많은 미네랄을 흡수할 수 있어서 풍미가 더욱 깊어져요. 포도나무 뿌리가 깊게 박히려면 토양이 상대적으로 척박해야 하고 나무 나이가 많을수록 나무 뿌리도 더 발달해요. 대부분은 그런데 햇빛, 기온, 강수량 등 아까 말한 모든 요소는 온실에서 조절할 수 있어요. 토양도 마찬가지고요. 와인용 포도에 필요한 토질, 경사도, 비옥도, 배수로, pH값, 토양층 깊이 모두 계산해서 재배하고 있죠.
이곳에서 재배되는 포도는 가장 안정적이고 품질도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궁금하면 종류별로 한 송이씩 먹어볼까요? 그건 겉만 봐서 그래요. 와인용 포도는 과육이 작고 껍질이 두껍지만 당도는 무척 높아요. 일반 포도보다 더 맛있을 거예요. 아니요. 근데 한번 심어보고 싶기는 하네요. 저희 같이 심어볼까요? 그럼 나중엔 무르기 없기에요. 이건 카베르네 소비뇽이라는 포도인데 와인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포도예요. 껍질에 타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와인의 맛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껍질을 안 벗겼어요. 아, 해보세요. 맛이 어때요? 많은 양조사와 소믈리에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포도의 성장에는 물론 비바람과 햇빛이 빠지면 안 되죠. 만약 자연이 그런 조건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면 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비가 필요하면 비를 내리고 햇빛이 필요하면 햇빛을 내려주면 될 텐데요. 비바람과 햇빛, 토양 성분은 다 비슷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 차이가 나요. 게다가 기술이 뛰어나다면 인위적으로 재배한 포도가 자연에서 자란 포도보다 관리하기 더 쉬워요. 거름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농약도 최소화할 수 있죠. 결론을 내리자면 후자가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수단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잖아요. 원료가 온실에서 재배되었든 자연에서 재배되었든 품질이 좋으면 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만약 직접 심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요. 다른 품종 포도도 먹어볼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저기는 피에로 와이너리의 또 하나의 전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직접 가서 확인해 보죠.
여기 있는 건 와이너리 단골들이 심고 와이너리의 특별 관리를 부탁한 나무들이에요. 피에로 와이너리 역사에 대해 아시나요? 피에로 와이너리가 포도밭으로 개간된 건 16세기 중반이에요. 최초 관리자인 투르 가문은 이곳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죠. 17세기 중반에 재벌 가문인 제임스 피에로 백작이 투르 가문으로부터 이곳의 땅과 성을 다 사들였어요. 백작과 그의 아내는 와인을 좋아했고 이 토지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죠. 부부의 노력으로 피에로 와이너리는 유명해졌고 황금기를 맞이해 최고의 명문 와이너리가 됐어요. 피에로 부부는 와이너리를 인수한 날 이곳에 포도나무 한 그루를 심었어요. 매년 가을마다 부부는 그 포도나무에 열리는 과실을 피에로 와인으로 만들어 그들의 특별한 날을 기념했다고 해요. 피에로 와이너리가 1급 와이너리가 된 해는 마침 백작 부부의 결혼 50주년이었어요. 그 문식 연회에서 부부는 그 특별한 와인을 모든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그 와인은 빠르게 입소문을 탔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피에로 와이너리의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 낭만과 사랑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그 나무에서 딴 포도로 만든 피에로 와인을 중요한 날의 기념으로 마시는 게 일종의 풍습이 된 거예요. 네? 그게 뭐죠? 중요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술을 담는다는 게 정말 비슷하네요. 그러고 보니 우리도 직접 술을 만들어 보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된 거 전통 방식대로 해보는 게 어떨까요? 사실은 당신이랑 같이 먼저 포도나무를 심고 그 나무에 열린 포도로 와인을 만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시간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죠. 그래서 말인데 오늘은 같이 와인을 만들고 그걸 중요한 날에 같이 마시는 게 어때요? 그 점은 걱정하지 마세요. 정확한 방법으로 정성을 다해 돌보면 어느 포도나무보다 더 잘 자랄 거예요. 동계전정한 포도나무 가지예요. 접목하기 전에 12시간 정도 물에 담가 수분을 보충해줘야 하죠. 음, 12시간 정도 지났네요. 라파엘로한테 전화해서 필요한 재료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대목을 하나 골라 이 가지를 접목하면 돼요. 네, 이제 천천히 보살펴주면 돼요. 2, 3주 정도 걸려요. 걱정되면 이곳에 카메라 하나 설치하고 매일 관찰해도 돼요. 저도 제 실력을 믿어요.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제 돌아가죠. 비렐름, 눈치 없이 데이트 방해하고 싶진 않았는데 괜찮다면 오늘 저녁에 시음하는 것 좀 도와줄래? 알겠어. 보름 뒤면 바레스코에서 와인 품평회가 열리는데 라파엘로가 새로 만든 와인을 먼저 시음해달라고 해서요. 비렐름의 혀는 웬만한 소믈리에보다 까다롭거든요. 그럼 시작하자. 괜한 일을 했군. 난 외부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 알잖아. 내가 걱정돼서 그래. 와이너리 라벨을 보면 점수를 매기는데 영향을 줄까 봐. 그러니 늘 하던 대로 진행해줘. 그리고 이분도 블라인드 테스트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 어때요? 블라인드 테스트 한번 해보실래요? 옅은 붉은색의 부드러운 매실 향이 나며 제비꽃과 트러플 향이 조금 섞여 있군. 아마 그라나슈와 쉬라즈를 블렌딩한 것 같네. 알코올 농도가 낮고 뒷맛이 오묘해. 이건 1983년에 바레스코 남쪽에 있는 화이트 이글 와이너리에서 블렌딩한 거네. 정말 정확하네. 와인 시음은 사교의 일부분이에요. 성인이 되면서 전문적으로 배우기 시작했고 점점 관심이 갔죠. 한가할 때 소믈리에들과 교류하거나 토론도 가끔 해요. 이게 네가 새로 주조한 와인이지? 카베르네 소비뇽이랑 멜로를 사용했네. 맛이 괜찮아. 조금만 더 숙성시키면 맛이 더 깊어질 것 같아. 내 점수는 98점이야. 98점? 이건 이미 소믈리에 2명의 만점을 받은 와인이라고. 날 초대한 이유가 냉철한 평가를 듣고 싶은 거 아니었어? 그렇긴 하지만, 아, 이 와인으로 너한테 1000만점을 받고 싶었단 말이야. 잘 모르시겠지만, 비렐름은 제가 만나본 소믈리에 중 제일 까다로운 사람 중 하나예요. 가장 비싼 와인이든 평이 가장 높은 와인이든 저 녀석한테 만점을 받은 와인은 한 병도 없어요. 와인 업계에서 내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훌륭한 와인과 완벽한 와인의 차이는 영감이다 라는 말이 있어. 예술이나 음악처럼 폭발적인 영감이 필요하다. 난 여태까지의 그 와인들이 뭔가가 부족한 것 같다고 느낀 것뿐이야. 와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소리 같네. 이 와인은 여전히 탈락이야. 그렇군. 숙성시키면 조금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품질이 좋은 와인이어야 숙성시킬수록 맛이 깊어지지. 평범한 와인은 오래 두면 식초로 변해.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 숙소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오늘은 일찍 자야 해요. 그래야 내일 일찍 일어나서 와인을 빚을 수 있죠. 아가씨와 선생님이 직접 심은 나무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편하게 둘러보세요. 정원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숙면에 도움이 되는 허브차가 있는데 준비해 드릴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아가씨와 선생님, 포도나무의 표지판을 방금 만들었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확한 방법으로 정성을 다해 돌보면 어느 포도나무보다 더 잘 자랄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와인을 주라고 했어? 어, 얼마 전에 네 아버님이 와이너리에 오셔선 우리 아버지와 일 이야기를 하셨어. 와이너리에 오셨으니 당연히 포도나무를 보게 됐지. 문득 옛 생각이 나셨는지 너랑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 오랫동안 봐온 사이기도 하고 아랫사람으로서 아버님의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너도 나보고 집에 돌아가라고 설득하는 거야? 부탁을 받아서인 것도 있지만 이 상황에선 나도 아버님과 같은 생각이야. 나도 그 욕심 많고 어리석은 여자를 만나고 싶지 않아. 아버님도 똑같으실 거야. 유일하게 사랑하고 상속인이라고 인정한 사람은 너밖에 없으시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은 할지 몰라도 아직 그 교회 사람들을 따르고 있잖아. 인간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예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도 우유부단하고 일 처리도 깔끔하지 않아. 교회의 세력이 커서 아버님도 어쩔 수 없으셨겠지. 변화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는 법이야. 그 사람이 경계하고 미리 준비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야. 아버님께 네가 스월터 왕국을 떠나 미림시로 이민을 가서 성도 윤씨로 바꿨다고 들었어. 그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나랑 어머니 관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나는 당연히 네가 감정적으로 그랬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버님은 그렇게 믿고 계셔. 아, 맞다. 그녀랑 같이 포도나무 심은 건 뭐라고 설명할까? 아버님이 네가 이곳에 온 걸 알면 분명 찾아오실 거야. 만약 아버님이 네가 자신의
허브차? 이런 거 준비하라고 한 적 없는데. 도련님, 이건 아가씨를 위해 준비한 겁니다. 아가씨?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일부러 엿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오래 서 있었죠? 안 힘들어요? 라벤더 차? 잠이 안 와서 온실에 산책하러 온 거예요? 차가 아직 뜨거운데 조금 식을 때까지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28년 전 스월터 왕국에 오해하지 말아요. 사실은 처음부터 적당한 시기에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야기가 길어서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세요. 시작해도 될까요? 28년 전 스월터 왕국의 한 귀족이 바레스코에서 여행을 하다가 외국 여성을 우연히 만났고 두 사람은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졌어요. 그들은 미래를 약속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도중에 사랑의 결실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됐죠. 그들은 아이에게 그의 황금색 눈동자처럼 밝고 고귀하게 자라라는 의미로 알버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두 사람은 그 순간이 그들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느꼈죠. 그 귀족은 자신의 아내를 피에로 와이너리로 데리고 와서 사랑을 상징하는 포도나무를 같이 심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귀족에게 연락이 왔어요. 스월터 교회는 그의 약혼녀에게 무조건 세례를 받아야 하며 스월터 종교를 믿어야만 그와 결혼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귀족의 약혼녀는 동양의 명문가 출신이라 교회의 무례한 부탁을 들어주기 싫었어요. 그녀는 거절했고 교회는 교령을 내려 귀족이 신조에 반해 이교도와 결혼하는 것은 불법이니 혼인은 무효라고 했죠. 귀족 가문도 이러한 소문 때문에 정적에게 큰 타격을 입었어요. 귀족은 사랑과 정치를 모두 잡으려 했지만 우유부단한 태도 때문에 교회와의 싸움에서 처참히 패하고 말았죠. 약혼녀는 귀족의 나약함이 싫어 사랑을 포기하고 스월터 왕국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그 귀족은 주저앉아 매일 술에 의존하며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몇 년이 지난 후 그 귀족은 심리치료를 받고 정상으로 돌아왔죠. 술에 의존해 살던 사람이 갑자기 괜찮아지는 걸 본 그의 아들도 그때부터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스월터 교회에서는 심리학이 신학에서 파생되어 나온 문학이라고 여겨 대학교가 심리학과를 개설하는 것에 대해 극구 반대했어요. 국내에 귀족 타이틀이 있는 사람과 그의 상속자는 더욱더 심리학을 배우면 안 된다고 명시했죠. 교회의 간섭에 귀족은 대항해보려 했지만 그는 지나치게 신중하고 결단력도 없어 효과가 거의 없었어요. 그의 아들은 원래 지위에 관심이 없었으니 그 기회를 틈타 스월터를 떠났죠. 차가 조금 식었으니 마셔도 될 것 같네요. 즐거운 이야기가 아니라서 자기 전에 하기는 적합하지 않지만
지금 말하지 않으면 자책하면서 잠도 못 잘까봐 알려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방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자책하지 말고 푹 자요. 만약 궁금한 게 있다면 내일 다 알려드릴게요. 사람 일은 모른다 하죠. 고향을 떠난 것은 귀족 아들에게 아름다우면서도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지금 그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알겠어요.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저랑 같이 해요. 음, 내일 술 빚기로 했잖아요. 와이너리에는 온실포도로 빚은 실험용 와인이 있는데 어떤 맛이 더 좋은지 같이 먹어볼까요? 이 와인들은 모두 온실포도로 빚은 거예요. 제가 보기엔 맛이 다 괜찮아요. 어떤 게 입에 맞는지 한번 골라보세요. 피에로 와이너리는 기억이 없을 때부터 왔어요. 스월터 왕국을 떠나기 전에는 매년 이곳에 놀러 왔어요. 라파엘로도 그때 알았죠. 그게 궁금한 것 같아서요. 집중해서 음미하지 않으면 와인 맛을 느낄 수 없어요. 저에 대한 질문은 언제든지 해도 돼요. 그럼 게임 하나 해볼까요? 술 한 잔을 마시고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나씩 하는 게임이에요. 질문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해야 하고 대답을 하는 사람은 솔직하게 대답해야 해요. 만약 규칙을 어기면 벌주를 3잔 마셔야 하고요. 제가 먼저 할게요. 많이 불안해 보이는데 자책하고 있나요? 저랑 라파엘로의 대화를 들은 거에 대해서는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제 이야기는 예전부터 말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계속 자신의 실수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어쩌면 더 심각할 수도. 지금 여행하기 전에 와인과 와이너리에 관심 있다고 한 걸 후회하고 있죠. 제 아버지가 매일 술에 의존했다는 말 때문에요. 제 부모님 이야기 때문에 저랑 와이너리에 와서 포도나무를 같이 심은 것도 후회하실 테고요. 제 말이 다 맞나 보네요. 이상하지 않나요? 술을 좋아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은 대개 술은 입에도 안 대거나 반대로 술에 절어 지내는데 근데 제 취미가 와인 감정이라니 무슨 이유일 것 같아요? 맞아요. 정신의학과 의사로서 더더욱 술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잖아요. 술은 일종의 달이에요. 사교 활동에서 흔히 볼 수 있죠.
저는 사교 활동에 별로 관심 없지만 술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아버지도 제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는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하지만 제가 절제하며 술을 마시는 것을 보자 여러 명주들을 보내줬죠. 며칠 전에 미림시에서 받은 술들도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는 확실히 저한테 애정을 쏟고 있어요. 술에 안 좋은 추억이 있지만 와인 감정은 제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술도 그렇고 다른 일도 똑같아요. 제가 결정한 일은 다 제가 원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저에 대해 알았다고 이 여행을 왔다고 후회하지도 말고요. 저랑 나무를 같이 심은 건 더더욱 후회하지 말아줘요. 전 다 진심으로 원해서 한 일이고 소중한 추억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무서웠어요. 저를 미워할까봐 무서워요. 빛 좋은 개살구라는 속담이 저희 가문과 가장 잘 어울리는 속담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겁먹진 않을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고 전 저니까요. 비슷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들과 저는 전혀 다른 존재니까요. 같이 포도나무를 심는 건 제가 고심 끝에 결정한 거고 아버지가 했던 일이라고 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까 온실에서 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걸 알았을 때 사실 순간적으로 무서웠어요. 만약에 나를 피하면 어떻게 하지? 잘못된 일이라고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요. 우린 아름다운 결과를 향해 갈 거예요. 저 믿죠?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없어요? 정말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한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미림시에 몇 년 살다 보니 미림시의 풍습을 알게 되었어요. 미림시에서는 관계가 어느 정도 친해지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가정 환경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알았어요. 말 잘 들을게요.
잠들었었나요? 머리가 좀 아프네요. 차 한 잔만 부탁해도 될까요? 꽤 뜨거워 보이는데 온도 체크는 안 해주실 건가요? 긴장했어요? 조금 더 가까이 와주면 안 돼요? 고마워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왜요? 제가 슬플까봐 같이 있어 주려고요. 저 혼자 있으면 힘들어할까봐 잠이 안 온다고 거짓말했죠.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그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기쁘네요. 성공을 맛본 후 실패하면 좌절감이 더 큰 법이에요. 욕심인 거 아는데 조금만 더 기대도 되죠. 아니면 강인하고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의 관심을 못 받는 건가요? 저를 버리실 건 아니죠? 여기서 저랑 같이 있어줘요. 좋은 아침이에요. 곧 일어날 것 같아서 아침을 미리 들고 왔어요. 어젯밤에 이야기하다가 잠이 들어서 제가 침실로 옮겼어요. 우선 씻고 오세요. 같이 아침 식사해요. 그러고 보니 어제 와인 맛도 다 못 봤네요. 지금이라도 마셔보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걸 골라보실래요? 사실 어제 마신 와인은 다 괜찮았어요. 섞어서 먹으니 더 맛있었고요. 그렇게 하면 완성된 와인을 섞는 것과 맛이 다를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맞는 말이지만 당신을 위해 만점이라고 할 만한 와인을 빚고 싶어요. 저희가 심은 포도나무를 최고의 포도나무로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와인도 최고의 와인으로 만들어서 드리고 싶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듣자하니 어제 만취해서 그녀가 숙취해서야 좋다는 차까지 챙겨줬다고 하던데. 그렇게 만취한 사람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을까?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어? 이곳에 온 목적이 그 일을 알려주려고 온 거 아니야? 온실에서 그녀와 마주친 건 예상 밖이었지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지.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듣곤 잠을 설칠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이 없었어. 정말 많이 신경 쓰고 있구나. 네가 왜 이곳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 짐작이 가네. 괜찮아요. 그냥 당신이랑 이야기하고 나니 지금까지 헛고생한 것 같아서요. 제가 너무 형식에 치우쳤어요. 와인이 아무리 좋아도 포도나무가 아무리 무성이 자라도 사람이 없다면 다 무의미하죠. 제일 중요한 건 곁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맛이 없으면 사이다랑 섞어 먹죠. 그렇게 해본 적은 없지만 당신이랑 함께라면 뭐든지 다 해보고 싶네요. 상식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의외로 맛있을 수도 있잖아요. 방해해서 미안해요. 그래도 까다롭기로 유명한 비렐름이 어떤 와인을 빚을지 너무 궁금해서요. 당연히 만점짜리 와인이지. 아까 맛을 조금 봤는데 엄청 맛있었어. 오, 로제 와인을 계량해서 만들려고? 이건 어제 내가 시음하라고 가져온 와인 아니야? 아, 잠깐. 이거 색이 왜 이래? 내가 뭘 좀 더 추가했거든. 맛도 더 좋아졌어. 뭘 더 추가했다고? 맞아. 사이다를 좀 섞었어. 응? 사이다? 피에로 와인의 사이다라.
참신한 생각이네. 그래, 너한테 만점 받은 거로 만족해야지.